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죠? 자, 이승기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김봉현, 대한민국을 농락했나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그 옥중 서신을 통해 폭로한 라임 사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대부분 의혹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또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당시 옥중 서신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먼저 당시 옥중 서신의 가장 큰 핵심은요, 이 김 전 회장이 이제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소개받은 이 검사 3명에게 룸사롱에서 접대를 했고, 실제로 라임 사태 수사팀이 이 자신에 대한 수사는 미루고 이제 연루 의혹을 받는 이제 정치인들 수사에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수사팀에 이제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이제 그 자리에 접대를 받은 검사들, 그리고 그 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그리고 별도 로비를 벌인 이 검찰 수사관에 대해 이제 수사팀에 언지를 줬는데도 담당 검사가 이 접대 사실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주장도 나왔는데요. 김 전 회장이 라임 사태로 도주하다가 이제 검거됐을 당시에 이제 검찰 출신인 자신의 변호사가 접견을 와서 이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기동민 의원이나 이 강기석 이제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된다. 그러면 수사팀도 도와줄 것이고 윤 총장에게 보고해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주겠다라고 해유 협박을 했고, 또 김 전 회장은 66차례나 소환해서 짠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주장대로라면 이 검찰이 윤 총장을 지키기 위해 김 전 회장을 이용해 현 정부를 상대로 공작 수사를 했다는 건데요. 당시에는 이 진위 여부를 두고 이 검찰의 운명이 걸렸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큰 그런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 추미애 장관이 헌정 사상 3번째로 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 사태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중단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그 서울 남부지검이 이번 수사를 담당을 했는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예, 일단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두고 당시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는 글을 남기고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후임으로 이정수 지검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이 지검장은 이제는 검찰 내 추미애 측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지난달 추미애 장관의 이제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반대하는 이제는 성명들이 이제 검찰 측에서 계속 나오면서 소위 검란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때 전국 지검장들도 함께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제는 이 지검장과 또 이성윤 서울지검장 이런 분들이 이제 성명에 참여하지 않는데요. 성명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추미애 장관의 이제 측근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추 장관 입장에서는 측근인 이 지검장이 수사 지휘하는 이번 남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좀 많은 이제는 관심을 갖고 있었을 걸로 보이는데요. 결과는 이 옥중 서신의 주요 내용이 대부분 사실 무근이다 이것입니다. 우선 당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바로 공작 수사 의혹인데요. 김 전 회장에 따르면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여당 정치인과 강기정 청와대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에게 보고한 후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무엇보다 당시 김 전 회장이 해당 변호사를 접견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변호사들과 이 정관계 로비 의혹을 진술해서 만기 보석으로 석방하는 이런 전략을 수립해 두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검사한테 이제 술접대했다는 의혹,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을 다 조사해보고 심지어 변호사까지 조사를 했는데도 이에 관련된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이제는 확인을 했고요. 네. 또 정관계 로비 수사 관련돼서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짜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 조사 당시에 이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이 대부분 참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들도 이제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이러한 짜맞추기 수사도 의혹이 없다라고 이제는 수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 외에도 이제 라임 사태 공범인 청와대 전 행정관에게 증인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또는 이제 부장검사 배우자에게 선물 로비를 했다라는 의혹 역시 수사 결과 모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룸사롱 접대가 있었다는 것은 그 사실로 밝혀졌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예. 옥중 서신 중에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요. 당시 김 전 회장이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 소개로 검사 3명과 이제 청담동 유흥주점에서 만나 약 536만 원 상당의 항응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일단 항응을 제공한 이제 김 전 회장, 그리고 그 항응을 제공받은 검사들 중에 이제 100만 원 이상의 항응을 수수했다고 인정된 검사 1명, 그리고 자리를 주선한 변호사까지 이 3명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검사 2명은 이제는 이 중간에 일찍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기각을 하는 바람에 이제 수수한 항응 액수가 100만 원이 되지 않아 이 김영란법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해서 기소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 징계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특히 중요했던 게 당시 접대 자리에 대해 이 김 전 회장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며 이 검사 3명을 소개받았다라고 해서 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수사받았다. 이 부분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룸사롱 접대 시점이 대략 2019년 7월이라고 하는데 이 라임 수사팀은 2020년 2월 초에나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김 전 회장의 진술 자체가 시기상 어긋나는 거고, 그렇네요. 뭐 그렇다 보니까 순접대와 라임 관련 수사 직무 간 이제는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이나 이런 부분으로는 이제는 기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결과만 이렇게 놓고 보면은 김봉현 전 회장의 말 한마디에 추미애 장관과 검찰이 그 농락당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당시 라임 사태가 이제 전 국민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워낙 피해자도 많고 피해 수도 크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이를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 한 장으로 총장의 이제 수사 지휘권이 이제는 배제가 된 겁니다. 네. 사실 이 김 전 회장의 진술이 과연 믿을 만한지도 이제는 진작부터 문제가 됐는데, 이전에도 김 전 회장이 이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라는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에 강 전 수석은 이 사기꾼의 말을 어떻게 믿냐 이런 말을 했고요. 민주당 역시 거짓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제 우리 방송에서 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쉽게 납득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김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이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이 서신 한 통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이제는 윤 총장의 수사를 배제하고 또 이 검찰 개입으로 확대를 시킨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이제 사기꾼이라고 하던 김 전 회장이 마치 공익제보자처럼 이제 취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라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결국 지금의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추 장관이 이 김 전 회장의 말만 믿고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하며 이 검찰을 범죄자 취급한 건데요.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닌가 이제는 그렇게 보입니다. 너무 성급했던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굿바이 공인인증서 사설인증 무한경쟁시대 개막입니다. 예. 내일이 이제 10일인데 오늘은 9일이고 내일 10일부터 그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이제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그 공인인증서 대신에 다양한 그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 간단하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예, 먼저 공인인증서가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네. 대신 카카오나 네이버, 통신 3사와 같이 다양한 민간업체들이 출시한 민간인증서와 동일선상에서 이제 함께 경쟁하는 건데요. 네. 그동안 이제 국가가 인정한 6개 기관, 금융결제원이나 한국정보인증이나 이런 6개 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독점적인 법정 효력을 인정했는데 이달 10일부터는 이 법적 보장이 사라지고 공동인증서도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공인인증서가 인터넷 활용 초기던 1999년 이제 정부와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이제 본인 인증용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에도 이제는 각종 플러그인이나 액티브엑스를 함께 설치하고 복잡해서 또 인증서 보관이나 갱신이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또한 지난 2014년 이제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는데 당시 배우 전지현이 입었던 천송이 코트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쇼핑몰에서 이를 구입하려는 외국인들이 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코트를 구매하지 못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공인인증서 폐지 여론이 일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갖다 보니 민간 전자인증 시장을
발전, 그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 천송이 코트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게 좀 큰 영향이 있었죠. 예. 자, 아무튼 뭐 오늘 그 또 2부에서 출경대 2부에서 또 공인 인증서 관련해서 한 번 더 다뤄보니까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